자, 이제 우리 교재 459페이지로 가시고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걸 이제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표를 입력을 하면서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월 10일 문제가 있죠. 자, 현대전자의 전자제품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현금 받다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글자들보다 먼저 눈에 이걸 찾아야 돼요. 증빙 서류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글자만 보고 우리는 과세 유형을 지금 매일 매출 전표에서 날짜를 10일이라고 하나만 치면 여기가 보이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여기 11번 매출과세구나 라고 먼저 그 글자만 보고 찾으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제품을 팔았고 현금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적혀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써보면 방금 유형을 알았으니까, 자, 매일 매출 전표 4월 달에 10일로 가셔서 먼저 11번이라고 치시면 이제 과세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품목, 수량, 단가는 시험의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는데 다른 문제처럼 안 알려주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의미만 통하게 쓰시면 되고 수량 단가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알려주면 그대로 쓰는 게 내가 편하겠죠. 그래서 자, 세탁기 40개 단가 60만 원이라고 치면 공급 가액이 나오고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죠. 자, 그럼 엔터 치고 이제 코드로 가면, 자, 우리가 거래처는 우리 일반 전표 때하고 똑같이 F2번 눌러서 찾거나 아니면 글자 두 자를 치면 그 거래처가 나와요. 그럼 현대전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 거죠. 그러면 현대라고 치면 현대전자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 1번에 여, 2번에 부라고 적혀 있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다 아니다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 안 해도 된다가 결정이 돼요. 계산서도 전자계산서 면세사업자 쓰는 거, 그리고 또 전자계산서면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도 되고, 그냥 전자가 아니면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는 건 시험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 1번을 눌러서 전자의 여라고 만들고,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아래에 보면 분계 유형이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0번은 그냥 분계 없음, 그냥 엔터치도 없는 거고, 1번은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적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선택사항이에요. 1번 현금이라고 쓰면 지금 매출이라는 건 컴퓨터가 여기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거 11번 썼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했으면 판 거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온 입금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외상이라고 쓰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전부 다 외상일 때는 매출이면 자동으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써줄 거고, 매입이면 자동으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렇게 기본 설정 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차변 대변으로 우리가 쓰던 대체 전표 있죠. 그냥 직접 그걸 써주는 방식이 혼합이에요. 그리고 카드는 우리가 입력하는 중에 카드사를 쓰도록 커서가 들어갔다 갈 건데, 여기 유형이 카드 거래면 그럼 우리는 카드로 결제 받거나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을 줄 거죠. 그럼 그 거래처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카드라는 유형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혼합이에요. 왜냐면 보통 예금으로 돈 주고 받거나 당좌 예금이거나 아니면 일부 돈 주고 일부는 외상하거나 그러면 혼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채점 기준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혼합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우리 분계를 숫자 3번을 눌러서 혼합을 써볼게요. 자, 그럼 혼합이라고 하면 일단 컴퓨터가 매출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죠.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럼 이제 대변의 그 아래 보시면 제품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제품 매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제품 매출이 맞으면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품 매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쓰던 물건 판 거면 얘를 수정해주고 금액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제품 매출한 거 맞죠? 그래서 엔터 치고 내려가면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줄로 내려가면 이제 팔았으니까 대변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린 차변에 돈 어떻게 받았는지만 숫자 3번 누르면 차변, 4번 누르면 대변이에요. 일반 전표와 똑같이. 그럼 차변에 지금 우리 현금으로 돈을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치시면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2,640만 원 다 받았죠. 그럼 엔터 치면 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는 비교적 회계급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출이다 매입이다라고 적어주다 보니까 대변은 제품 매출이면 정리가 끝나서 차변에 돈 어떻게 받았는지만 쓰면 돼요. 매입이면 내가 원재료 산 게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뭐 샀는지 정해놓고 대변에 돈 어떻게 줬는지 돈 줬다 외상했다 이것만 쓰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얘가 분계는 더 쉽겠죠. 대신 우리가 일반 전표 때 했던 일반적인 상거래 단위다 그걸 전부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 상단부 쓰실 때에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까봐 자, 우리 상단부 쓸 때에 문제 신경 쓰셔야 되는 채점 기준이 여기 날짜를 당연히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과세 유형도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되고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 아니에요. 그리고 공급 가액을 쓰면 세액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공급 가액을 당연히 정확하게 얘가 과세 표준 우리가 했던 금액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꼭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유무도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네모 박스한 거는 날짜, 유형, 공급가액, 거래처, 전자이어 이것만 채점 기준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분계 유형도 방금 문제에서 1번 현금에도 정답이고 혼합에서 방금처럼 차변에도 정답이에요. 우리 일반 전표에서 입금 전표로 처리하든 우리 차변에 현금 처리하든 둘 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유형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것 같고 고민되는 사람은 무조건 혼합으로 분계 하시다가 프로그램 특성이 편해지시면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 먼저 볼 거는 증빙 서류가 뭐 있나 들여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를 쓰는 거예요. 그럼 11번 매출 과세고 LG전자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적혀 있죠. 자, 근데 아래 봤더니 품목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복수거래를 가지고 이용을 할 거예요. 그 시험에서도 복수거래 이용하라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오늘 날짜 4월 13일 날 11번 매출과세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리고 품목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안에서 위 상단부에 보시면 F7번 복수거래라는 버튼 있죠. F7번 복수거래.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여러 개의 품목을 쓸 수 있도록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세탁기 수량 100개 단가 48만 원, 냉장고 수량 20개 80만 원. 지금 이 아래쪽에 쓰는 게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품목 항목들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세금계산서 보면 아래쪽에 항목들 막 있는 거 있죠.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아래쪽 항목들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아래 하단에 보시면 F7번이나 탭이나 ESC 키 누르면 다시 위로 돌아간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편한 버튼 클릭하시면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는 LG전자니까 LG라고 쓰시고,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숫자 1번 눌러서 전자이역, 그리고 분계는 이번에도 혼합으로 할게요. 3번 혼합. 자, 그럼 항상 먼저 제품 매출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금 이번에도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 맞죠? 그럼 맞으면 엔터 치고, 금액도 맞으니까 엔터 치고,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했죠? 외상했으면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예,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써서 갔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전부 다 외상으로 했죠. 그럴 때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외상 매출금에 제품 매출 맞냐고 물어봐요. 순서는 틀려도 차변되면 다 맞으면 똑같은 분계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전액이 외상일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계나 분계 금액하고 차변되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걸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4월 15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의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와 같이 제품 매출하다.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또 다음 자료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적혀 있게 되면 우리는 먼저 확인할 게, 자, 우리가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죠. 지금 여기에도 적혀 있고 메인 메뉴 위에도 우리 회사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항상. 그럼 우리 회사 이름을 확인하라고 한 이유는 문제에서 이제 공급자, 공급받는 자에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전자가 공급자에 있죠. 그리고 얘가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우린 세금 계산서를 매출 팔았구나 해서 11번 매출과세로 가는 거예요. 시험에서 다음 자료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 이름을 확인을 프로그램 위에서 확인을 하고, 그럼 공급자에 있으면 매출이구나,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11번 매출과세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앞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할 때 여기가 작성일자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4월 15일 적혀있는 이 날짜가 공급일자고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품 매출에 한 거는 알겠는데 아래 돈 받는 과금 옵션이 아래쪽에 적혀있죠. 현금으로 140만원, 어음으로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1000만원 했다. 돈 어떻게 받았는지도 아래쪽에 적혀있죠. 그럼 제품 매출한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변에 현금 받았다, 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 외상으로 한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줄 거예요. 어차피 얘는 제품 매출한 거니까 전액
1540만 원이 제품 매출, 1400만 원이 제품 매출되어 있을 거고, 차변에 1540만 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만 차변의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날짜, 자, 4월 15일 날 매출의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아래에 품목 수량 단가가 적혀 있죠. 냉장고 20개 70만 원.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의 안암전자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안암전자고, 위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고 1번 누르고, 이런 경우는 분계비용은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혼합이라고 하면 이제 제품 매출 맞냐 적혀 있는데 제품 매출이 맞죠. 그럼 이제 대변은 정리가 끝난 거니까 차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140만 원 받았고, 내가 받는 건 차변에 쓰는 거니까 또 차변에 어음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고, 받을 어음의 금액은 400만 원. 또 차변에 우리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차변에 쭉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일반 전표 때보다 분기가 조금 편한 것 같죠? 팔았다는 것만 정리해 놓고 그럼 차변에 어떻게 받았는지만 쭉 열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거래처가 있죠? 이 거래처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 거래처에 넣어야 될 거 안 넣어야 될 거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가 맞는 경우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분기에서 이 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아래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 4월 16일 날 딱 문제 보자마자 눈에 띄는 글자가 있죠. 로컬 AC에 의하여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죠. 그럼 로컬 AC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럼 이제 문제 내용을 보면, 한서무역은 수출대행업체이다. 로컬 AC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했다. 그럼 현금 받은 단계는 생략하면 되죠. 바로 차변에 당좌 예금 받았는데 이번에도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하네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는 것까지만 2002번으로 거래처를 입력하는 중에 등록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날짜 4월 16일 날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고, 12번 자, 우리가 판 거는 문제에서 전자레인지 수량은 400개, 단가는 25만원, 그러니까 1억 원치를 팔았네요. 자, 공급받는 자는 한서무역에 한서무역에서 추가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 거래처 코드에서 일반 전표 때처럼 자, 두 가지 방법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플러스 키 누르면 공 5개가 붙고, 그러면 거래처 이름 주식회사 한서무역이라고 치고 앞에 공 5개 있는 상태에서 한서무역이라고 치고 엔터 치면 창이 뜨죠. 여기서 제가 주의하라 했던 게 거래처 코드 번호 실수하면 일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2002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2002번으로 바꾸고,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써야 되니까 수정 버튼 누르셔서 아래로 내려오면 사업자 등록번호 써주고, 그 외에 특별한 정보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 할 때는 순서대로 엔터 치면서 넘어가면서 칸을 채워야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전부 다 발휘해 줄 거예요. 마우스를 쓰면서 이쪽 저쪽으로 가면 컴퓨터가 지원 안 해주는 게 많으니까, 지금 거래처 썼죠? 그럼 엔터 치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냐라고 들어왔죠?
그럼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눌러서 전자의 여라고 하면 이번엔 영세율 구분의 커서가 들어왔죠. 좌측에. 그럼 12번 매출 영세는 지금 문제에도 로컬레시라 적혀 있는 게 내국 신용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F2번 누르면 세 번째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자, 이제 분계는 우리 이건 당좌 예금이면 혼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3번 혼합. 그럼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애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받아서 줄 거라서 예수금이거든. 자, 그럼 이제 엔터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고,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 당좌 예입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이번 것도 끝이에요. 자, 다음 4월 18일. 자, 이번에 증빙 서류를 먼저 들여다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11번 매출과세.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11번 매출과세.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 잡았으니까 이제 거래 내용 보면 냉장고를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아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주민등록번호도 세금 계산서 발행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거래처 추가하는 거는 플러스 키 말고 F2번 눌러서 신규 등록으로 눌러서 또 한 번 또 할게요. 자, 그럼 4월 18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자, 냉장고를 팔았고 두 개인데 단가가 50만 원이고, 자, 이번에 거래처는 F2번 누르고 F2번 누르면 아래에 F3번 신규 등록이라고 보이죠. 자, 여기 들어가서 거래처 코드 4002번 4002, 거래처명은 송동1. 자, 거래처 유형은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매출하고 매입 다 되는 3번 동시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맞으니까 1번, 그리고 대표도 송동1이다. 이 사람이 대표자야지만 이걸로 공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이제 송동1 들어왔죠.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이번엔 우리가 혼합으로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근데 그냥 100% 현금이라는 걸 인지하면 여기 분계를 1번 현금이라고 하셔도 문제 없어요. 그럼 입금 전표가 나오죠. 1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근데 현금이라고 버튼 누르는 걸 제가 제일 주의하라고 하는 게 현금 영수증 거래예요. 현금 영수증을 현금 받았을 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줘요. 그래서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1번 현금이라고 하면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해봐야 매매출 전표 문제 6문제 나와요. 그 중에 현금 영수증 문제 많이 나와야 1개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때는 모험 거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시험 때는 제가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유형 중에 1개예요. 현금 영수증일 때. 자, 다음 4월 19일 날, 자, 지금 문제 쭉 봤더니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그죠? 그럼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날짜를 19일만 치면 여기에 수출이라는 애가 보이죠.
그죠? 그럼 16 수출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내용 보면 짱 주식회사에 세탁기 30개, 한 개당 $1,000의 직수출하고 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기준 환율은 1,200원. 그럼 우리는 $1,000인데 달러당 1,200원이면 한 개당 120만 원짜리라네. 그죠? 원화로는. 자, 그럼 우리는 16 수출이었고 지금 우리가 판 건 세탁기를 팔았고 30개에 120만 원. 근데 지금 제가 수량 단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이 계산기로 그냥 3,600만 원만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품목 수량 단가는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다 귀찮아. 그러면 그냥 얘 제품이라고 다 통일해 버리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는 짱 주식회사. 이번에 엔터 치시면 직수출이니까 우리가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실익이 없어서 세금계산서 쪽에 커서도 안 들어가죠. 그럼 바로 영세율 구분에 왔으면 영세율 구분에서 F2번 누르면 첫 번째에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이걸 선택하시고,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없으니까 엔터 치고 뛰어넘고, 자, 이번엔 보통 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3번 혼합. 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우리는 돈 받는 거는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20일 날 4월 15일 죄송해요. 자, 증빙을 보면 이상한 세금 계산서인데 어떻게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11번 매출과세예요. 자, 일단 반품이죠. 자, 그럼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반품을 해요. 그러면 반품 받고 제가 마이너스로 세금 계산서 또 발행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반품 받는다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파는 사람이 반품 받으면 마이너스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세금 계산서는 간에 영세율을 제외하고는 11번 매출과세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반품은 4월 15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 중 2개의 불량품이 반품되어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럼 위에 보면 우리 4월 15일 날 지금 70만 원짜리 이 냉장고 2개가 불량 났나 봐요. 반품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이 돈 중에서 140만 원 2개면 일 건데 외상 미수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죠. 그러면 자, 우리 이건 우리 원칙적으로 회계에서는 마이너스인 음수를 안 쓰는데 세금 계산서 하는 거에서 지금 이 세금 계산서를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수정 세금 계산서는 기존에 우리가 팔았던 것보다 금액을 더 크게 쓸 일은 절대 없죠. 제일 최대 금액이 전액 반품이나 계약 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음수를 써도 돼요. 그럼 엄청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니까 20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에 우리는 반품을 받았고, 자, 금액은 그냥 수량으로 쓸게요. 일반적으로 쓸 때 반품 받으면 마이너스 2개다. 그리고 단가는 70만 원짜리다. 근데 마이너스 140이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야 서로 몇 개 반품인지를 아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리고 거래처는 아남전자고 전자 세금 계산서고. 여기까지 하셨죠? 자, 이번에 분계 혼합이라고 좀 할게요. 자, 혼합이라고 하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했을 때와 똑같은데 마이너스 14만 원 되어 있죠. 대변에
그리고 제품 매출도 그대로 판 것처럼 대변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40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차변에 돈 받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마이너스 154만 원이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열어놓고 우리가 팔았던 15일자 분계를 보면 지금 15일자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건 팔고 이렇게 외상 매출금 차변에 되어 있는 거 똑같은 분계에서 반품 받은 만큼 똑같은 위치에서 마이너스만 쳐주는 거예요. 분계를. 그럼 얘가 오히려 더 쉽죠. 그럼 앞에 제가 외상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했던 적 있죠. 자, 그래서 외상 대금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 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다시 반품 수정세금계 안 쓸 때는 2번 외상하면 제일 편해요. 그럼 외상 매출금에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 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분계가 나와 있죠.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다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쳐버리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자, 어떤 거 하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건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에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했을 때만 2번 외상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혼합으로 가야 돼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었으면 미수금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미수금하고 상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월 24일. 자,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라는 글자 보이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건 산 거겠죠? 근데 문제에 원재료나 상품을 샀다면 절대 불공제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원재료다, 상품이다, 부품이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거면 51번 매입과세가 될 거예요. 51번 매입과세라는 말은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자, 그럼 원재료니까 자 51번 매입과세로 과세 유형을 잡았고 태창산업에 원재료 50개 개당 50만 원을 구입하고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하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그럼 4월 24일 날 우리는 51번 매입과세가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를 샀고 50개 단가 50만 원. 자, 거래처는 태창산업이고 이면 우리가 받은 것도 전자세금 계산서죠. 자, 시험 때에 매출은 100% 전자일 거예요. 매입은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 상대방이 3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어서 종이세금계산서 받았다거나 수기세금계산서 받았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예요. 자, 분계는 이번에도 똑같아요. 추금 전폐할 거면 현금, 외상 매입금 할 거면 2번 외상. 근데 얘는 당좌 예금 할 거잖아요. 그러면 3번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 뭔가 조금 느낌이 틀리죠. 매출 때랑. 왜냐하면 사온 거니까 차변부터 정리해 주는데 얘가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래서 2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주로 사는 게 원재료라서 기본 세팅 값이 원재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번에 우리가 원재료 산 거 맞죠? 그럼 엔터 치고 이번엔 매입이니까 대변에 돈 주는 거 써야지. 그래서 4번 대변에 돈 줄 건데 당좌 수표 발행했어요.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9번. 자, 5월 2일.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라고 적혀 있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 내용 보는데 원재료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가 돼요. 자, 그럼 원재료 사고 부가가치세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했대요. 자, 그럼 5월달로 월을 바꾸고 5월 2일날 우린 세금계산서 받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서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부품 70개 40만원짜리를 샀고 거래처는 전남테크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이번엔 분계는 혼합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니까. 그럼 이제 우리 산 거는 원재료가 맞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현금 지급하고 그럼 현금으로 부가가치세가 28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는 외상했어요. 외상하면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번에 원재료 샀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다.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 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음 5월 3일날 자,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원재료 구입을 했네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아니겠네요. 자, 아래 갑부품, 을부품, 병무품 여러 가지로 적혀 있네요. 복수거래로 쓸게요. 자, 그리고 돈도 수표 발행했고 외상했네요. 자, 그럼 날짜 5월 3일날 51번 매입과세고 품목에서 위에 F7번 복수거래. 그럼 아래에 갑부품 100개 5만원짜리 을부품 50개 8만원 병부품 60개 7만원 입력 다 하셨으면 ESC 키 눌러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뭐 탭키든 F7번이든 자, 그럼 이제 공급가입까지는 끝났고 자, 공급자가 광주정밀이죠. 그럼 광주정밀 전자의 여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도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맞죠. 그럼 원재료 맞으니까 엔터 치고 자, 대변에 아래의 과금 옵션에 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이고 여기에서 200만원 나갈 거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다음 5월 9일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주식회사 다고초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죄송해요. 증빙부터 안 보고 문제부터 읽었어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면 우리가 불공제 사유인지를 볼 건데 우리 기계장치를 수리했대요. 자, 기계장치 수리하는 거 불공제 사유할 때 제가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 수리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해서 줬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수리비는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수선비라고 해야 되겠죠. 뭘 고쳤을 때에 자동차 빼고는 다 수선비잖아요. 그리고 기계장치는 생산 목적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500번대 수선비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돈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나간다. 자, 그럼 이제 5월 9일 날 불공제 사유 아니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기계장치 수리를 했고 금액은 80만 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다고쳐.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우리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번에는 원재료 산 거 아니죠? 그럼 이제 원재료를 수정해 줘야지. 이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수리비 준 거니까 우린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라고 쓸 거고 기계장치니까 500번대로 이제 원재료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원재료 산 거 맞죠? 앞에 제품 매출 맞죠? 한 거고 아니면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이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자 5월 11일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라고 적혀 있죠. 자,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 봤더니 2000cc 승용차를 수리했죠. 그죠? 우리는 승용차는 1000cc 이하의 경차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54번 불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든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든 기름을 넣든 렌트카를 하든 전부 다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얘는 54번 불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수리비 120만 원이고 현금 지급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할 거고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5월 11일 날 자, 54번 불공 이번엔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54번 불공이고 자, 우리 승용차 수리비가 나온 거고 금액은 12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중고 자동차 전자의 요거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에 커서가 들어왔죠. 자, F2번 눌러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얘를 3번을 선택해 주시고 자,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할게요. 자, 우리 위에 썼을 때하고 느낌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냐면 위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있었는데 얘는 부가세 대급금 없이 그냥 공제 안 되니까 전부 다 합쳐져서 132만 원 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쓴 거는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자동차 수리했으니까 차량 유지비고 영업부 차량이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다.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우리 132만 원 준 거 전부 다 수리비로 쓴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같이 또 이제 결산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전표 입력 연습 제가 카페 분계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건 공부할 거리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우리 책에 있는 분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카페에 보면 참고 자료에
우리 여기에 보시면 초급 분계 연습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로 회계 1급 문제를 제가 넣어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답안 파일도 다 같이 있는데 일부러 PDF 파일로 둔 게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PDF 파일이면 받아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분계 내용이라도 좀 보셔라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계를 잘해야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시험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이제 분계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